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말씀드리는 거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할 텐데요. 천막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언제나처럼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는 정치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스펙타클하게 변해가지고 그냥 뭘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최근에 있었던 거 체포동의안 부결 예상하셨어요? 우리 조 부원장님? 부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었나요? 아니 신명기가 숫자가 적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역 의원이 29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산술적으로 볼 때 그것만 붙여도 100석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농내 의원권을 부결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분의 범죄 혐의에 비하면 윤관석 진짜 못하셨어요? 방송에 나와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실제 제가 이제 당내 기류 또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몇몇 아는 의원들한테 분위기도 물어보고 하면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다수였어요. 평가가. 왜냐하면 최근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그 녹취록이라는 명확한 물증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른 증거 연결까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부결될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의원들이 당에서 어떤 투표 방침을 정하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인 기류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최근의 분위기는 달라진 건 느껴지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의 어제 제안 이후 설명도 개의가 됐었고 그 전에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 그날 압수수색도 있었잖아요. 컨설팅 회사에 대한 그 직전에 또 콜센터 직원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이 수사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돈봉투 의혹에 그치지 않고 이제 다른 수사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표현 돈을 준 사람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는데 돈을 받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게 불합리하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기분이 나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자극한 심리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신경 쓰는 게 뭐겠습니까? 총선 10개월 두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설정 문제.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점일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나한테도 불똥이 튈지도 몰라.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3만 건의 녹취록이 남아있다는데 혹시 다른 게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이 바로 그 심리를 가격 때린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이거를 무효화시킨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부분을 가로막는 그런 식의 부담은 나타나는 거죠. 행위로 나타나는 데 대한 부담은 이분들이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조 부위원장님은? 저는 그거를 모욕감이라는 사적인 감정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헌법상 예외로 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권이라고 해서 아주 안 좋은 특권이죠,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고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법 체계가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한 이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 권력의 부당 불법한 의회 권력에 대한 탄압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도입 취지라고 보면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정들 20명의 의원이 돈 받았다는 사실은 물론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에서 특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돈 받았다는 혐의 입증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도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출입 기록을 통해서 20명을 특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회가 의원들이 그 시간대에 출입했는지 다 특정될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그냥 찍고 들어가는 데가 아닌데요. 의원들은 특히.
그러면 아직 수사 상황을 모르는데 불특정된 20명이 여기 당신들 여기에 있으니 이 중에 20명이 있으니 이 투표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를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면 그것은 이 건은 이 건대로 그렇지만 향후에도 언제든지 당신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장관 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모욕감이 아니라 불체포 특권의 존재 이유, 행정부가 부당하게 범죄 혐의 사실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쪽으로 너무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문제의식이라고 보는 게 맞지.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너도 범죄자잖아라는 이게 모욕감 수준에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 정치적 파장과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개인들이 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게 당론으로 어떤 투표 방침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모욕감 수준을 넘어서 지금 정부 또 한동훈 장관이 하는 이 수사다 이런 부분이 의회 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고 도전이다 이런 본질적 고민이 있었지 않았나 봅니다. 그 특권이 결국은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지금 바뀌었다. 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좋습니다. 어쨌든 큰 부담이 크다고 조기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청래 부원장님. 이 부담이 크면 이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뭐 이게 부담이 이제 현상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저기 불체포 특권이 그 빛을 발하던 시절은요. 예. 권위주의 시절이었습니다. 예. 행정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압도하던 시절에 말하자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됐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선거민주주의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이런 시국에 적용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승만 윤관석이 두 분이 무슨 검찰 기획 수사 이런 말 하는데 아무도 돈봉투 사건을 제보한 사람도 없고요. 자기들끼리 녹음된 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데 수사를 안 합니까? 수사를 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 29명의 국회 출입 기록을 달라고 그랬으면 그 29명 명단이 누군지는 민주당 지도부하고 국회 지도부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미치는 심리적 파장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자기들이 동병상련으로 나타났던 거고요. 이 문제는 말하자면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파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불구속 기소해서 가고요. 아니 그 정치 조기에 주는 파장이요. 저는 이게 파장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불구속 기소해서 가고 나머지 20명이든 29명이든 출소원하고 그걸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공천을 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이 파장의 문제는 정치권 전체의 파장이 아니고 민주당의 향후 총선 전략 그다음에 혁신의 방향 이런 부분하고 연결지어서 오히려 파장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파장.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뭐 우려되는 건 국민적 비판이겠죠. 안 그래도 뭐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의원들에 대한 온정주의 아니냐. 명백하게 불법이 보이는데도 결국에 반탕국회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당장에는 당의 지지율 그리고 총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개별 의원들이 결정한 합의 부결 결과로 이어졌지만 이제 향후 수사 과정에서 현 정부의 어떤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쟁점화될 거거든요. 특히 단적인 예로 들면 지금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에 대한 수사 물론 경찰이 뭐 통신이나 계좌도 뭐 압수하고 했다고는 합니다만 실제 관련된 A 씨가 광범하게 부산 정계에서 고위급 인사를 접촉하거나 본인이 막 떠벌리고 다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똑같이 선상에 놓고 보면 여기도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그러면 과연 그 수사가 지금 이번 수사에 맞춰서 견주었을 때 형평성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뭐 이번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제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지만 향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현 정부 또 검찰의 민주당의 수사가 공평하고 뭐 상식적이고 국민의 시각에 맞느냐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다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뭐 혁신위원장 뽑는다 그러는데 민주당 어떻게 조총래 부원장이 아니 어떻게? 민주당의 혁신위가 출범도 안 했는데 평론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을 했던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예. 그뭐 일관성 있게 이재명 대표가 안 하고 했었죠. 있고 그다음에 2015년에 문재인 당시 대표 때 혁신안으로 만들었던 반부패 혁신안을 예. 철저하게 무력화시킨 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혁신하겠다는 건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내경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뭐 9시간 만에 사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밀실 선택을 통해서 강력한 자기 지지자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혔던 그 사실 바로 그 시점부터 이게 저는 비틀발했다고 봅니다. 비틀발했고 결국에 지금 뭐냐면 혁신위원회는 민주당 총선 공천 룰 정도를 논의하는 수준의 조직으로 제가 볼 때 역할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일단 혁신위원장을 빨리 인선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그 인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이것도 부결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그거 출범시킨다고 국민들이 야 진짜 이제 혁신 안에 바뀌겠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효과가 좀 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의 상황 때문에 반감되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만 결국에 이제 얼마나 실제 국민적 요구나 상식에 부합할 만한 결과를 내놓느냐 그리고 이게 지도부가 수용이 돼서 실제 당의 혁신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만으로 혁신이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 이제 위원장이 다시 인선이 되고 또 위원회 또 위원들의 면면이 확인이 되고 또 혁신위원회의 의제가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논의되는 과정에서 혁신위원회에 내놓는 혁신안을 통해서 뭐 지금까지의 과정 말고 다른 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는 기대는 또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를 좀 여쭤보죠. 지금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파장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이거 제가 볼 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중국 대사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국민 감정 국격이 심각하게 상처를 받은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한국에 주재하는 뭐 특정국 대사가 주재국 정책을 뭐 작심하고 비판한 것 자체도 예. 국민 감정상 뭐 마음이 상하고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게 원래 이제 주한 중국 대사는 중국 외교부에서 퇴직을 앞둔 사람이 오는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국장급이 와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부국장급이 왔어요. 2010년부터 국장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아시다시피 차관급이 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중국 대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싱하이밍 대사라는 사람이 자기 테러를 열기 위해서 튀는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고 보기도 하고 중국 외교부의 지금 전랑 외교를 대표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이 두루 존재하는데 이거를 제1야당의 대표가 왜 자리를 깔아줬는지 궁금하고요. 여태까지 대사를 만날 때는 비공개로 많이 만났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아예 카메라까지 대동해서 가서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우리 국민의 감정도 상하게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 본국 중국의 이해도 지금 제대로 대변을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혔고 한중 관계에도 이게 상당히 깊은 상처를 지금 남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담장이 허물어지면 고치고 길이 막히면 뚫어야 안 됩니까? 싱하이밍 대사의 향후에 대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먼저 손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조 변호사님은? 글쎄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는 뭐 지금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요? 중국 정부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했던데. 밀어주고 있죠. 예? 아니 좀 아까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어쨌든 뭐 중국 정부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뭐 큰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 부분에 하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자꾸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하고 공격을 하는 것 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이제 한중 외교의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제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될 문제 또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적으로 국가적 자존심을 세우는 문제하고 또 한중 간의 어떤 관계가 악화됐습니다만 더 악화됐을 경우에 있게 될 어떤 국익적 차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2013년에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2월에 조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반하는 배팅하는 것은 좋은 배팅이 아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도 계속 이제 한 미중 간의 어떤 대결 국면에서 똑같은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배팅이라는 데 단어에 집중하시면 비슷해지는데 후회한다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완전히 버전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제 그게 그 뭐 외교적인 언사로서 적절했느냐 또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 감정은 틀린데 어쨌든 국제 질서나 국제 외교 관계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 일본 등에 취하는 태도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게 미중 패권 경쟁 그 상황에서 나왔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드린 건 2013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외교부나 이런 부분에 이게 외교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오히려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당시 야당이 민주당이 더 비판하고도 했었는데요. 이 문제를 뭐 한미 관계에 한미 동맹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건 철저히 국익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의 뭐 더 강한 조치 예를 들면 뭐 그 외교적 기피임을 위해서 뭐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상황까지 가면 단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으로 단교까지야 좀 오바죠. 너무 그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외교가 말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특정국에 너무 배팅하지 말아라 균형을 잡아달라라든가 뭐 국제관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두루두루 쓰고 균형을 이렇게 갔다면 문제가 없는데 배팅 얘기하고 후회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예를 들면 방송을 할 때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방송이 안 되잖아요. 네, 예. 부적절했는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문제를 이 비판하는 어떤 시각과 관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도 오늘 말씀하신 당당한 외교하고 이제 분명한 입장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방향과 해결에 대한 어떤 대책 이것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 발언 자체만을 갖고 문제 삼는 식의 대응이 적절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력적인 저자세 외교가 5년 정도 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화제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지금 4시 21분에 연합뉴스에 뜬 거 보면 싱하이민 조치 요구 사실상 거부 중 이렇게 되면서 화제거리 되면 안 돼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화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러네요. 야단 맞는 거 아니 아니죠? 얘기는 해야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워낙 중국이 지금 사실은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